자, 단 하나의 회사가 이 거대한 AI 버블을 터트릴 수도 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용상 맛집 미미회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스콧 갤러웨이 교수와 에드 엘슨의 분석을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분들이 지금 오픈 AI에서 감지되는 몇 가지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들을 짚어내면서 어쩌면 이 회사 때문에 AI 거품 전체가 터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딱 일주일 사이에 오픈 AI에서 정말 심상치 않은 위험 신호가 세 가지나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저 회사 좀 문제 있네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 공동창업자가 나와서 CEO인 샘 알트먼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건 뭐 거의 폭탄 선언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알트먼 본인이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발끈하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CFO는 이건 좀 코미디인데 정부 지원 좀 받아야겠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농담이었어요 하고 말을 싹 바꾸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보신 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결국 돈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재정 상태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지금 버는 돈하고 앞으로 써야 할 돈 사이에 이건 뭐 천문학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들 지금 딱 한 가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서 나서 감당할 겁니까? 하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현재 수익이 대략 13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써야 한다고 약속한 돈이 무려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130억 대 1조 4천억.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정 격차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까 샘 알트먼 CEO의 대답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브래드 주식 팔고 싶어요? 그럼 내가 사줄 사람 찾아줄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분석가들은 끔찍하다, 너무 방어적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당연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이게 그냥 CEO가 스트레스 좀 받았나 보다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는 진짜 답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픈 AI 한 회사가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잘못하면 전체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면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 이게 뭐냐면요.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주식시장이 오른 것의 80%가 전부 AI 붐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상 AI라는 카드 하나로 쌓아 올린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오픈 AI가 앞으로 돈을 쓰겠다는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거의 악수 한번 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수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 하나에 엔비디아, 오라클, AMD,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도미노죠. 그래서 지금 시장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AI라는 기대감 위에 서 있고 그 AI는 오픈 AI가 이끌고 있고 또 그 오픈 AI는 샘 알트먼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인 셈이죠. 자, 그럼 만에 하나 이 거품이 터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거품이 터질 때는 내러티브 쇼크라는 게 필요하다고들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를 한 방에 얼어붙게 만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FTX가 갑자기 파산한다거나 에버그랜드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건 하나가 터지면 너도 나도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설마 저 회사가 싶은 초우량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아마존하고 시스코가 90%나 폭락했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바로 재작년에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전부 다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판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닷컴 버블 때는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들이 문제였다면 지금 AI 붐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수조 달러짜리, 그러니까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그 충격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회사는 살아남고 어떤 회사는 파산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레버리지, 쉽게 말해 빚입니다. 재무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빚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위기가 닥쳤을 때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빚 문제가 다시 오픈 AI로 돌아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오픈 AI의 재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재무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건 그냥 열차 사고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너무 무책임하고 위기에 취약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오픈 AI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서 무너진다면 과연 그 사건이 이 거대한 AI 거품을 마침내 터뜨려버리는 그 내러티브 쇼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